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선생님이랑 선생님 친구들이랑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영상을 찍어본 건데 과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악기에 가장 매력을 느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 연주 영상에서도 악기별로 약간의 설명을 넣어놨었는데 왜 세 가지 영산해상 중 하필이면 평조해상을 보여줬느냐 물어보신다면 평조해상이 일단 곡조가 좀 가장 좀 듣기에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현악영산회상에서는 이제 현악기가 중심이 되고, 관악영산회상에서는 관악기가 중심이 돼서 연주되지 않는 악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조회상 같은 경우에는 악기들이 이제 대편성에서 주로 모든 악기들이 연주가 되는 곡이기 때문에 평조회상을 한번 연주로 들려드려 봤고요. 다른 영산회상 종류랑 이제 곡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연주가 되는구나 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현악영산회상과 관악영산회상을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두 악곡에서의 타령의 공통점과 차이점 간단하게만 살펴볼 텐데 또 교과서에 나온 내용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현악영산회상은 현악기를 중심으로 편성된 영산회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명이 있어요. 닉네임이라고도 하죠. 네, 이 닉네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불리는 이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광지곡, 검은고해상, 줄풍류라고 칭하는데요. 검은고해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현악영산회상의 수많은 악기들 중 검은고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고요. 줄풍류는 이제 현악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연주하는 악기 편성을 줄풍류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단어입니다. 관악영산회상의 경우 관악기를 중심으로 편성된 영산회상이고요. 이 또한 아명이 있는데요. 표정만방지곡이라고 칭해집니다. 반대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평조회상의 경우 아명이 유초신지곡이라고 많이 하는데 유초신지곡도 이제 유명한 아명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악영산회상과 관악영산회상의 악곡 모음곡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곡들이 모아서 연주가 되는지도 살펴볼게요. 먼저 현악영산회상의 경우 상령산, 다음으로 중령산, 그리고 세령산, 가락더리, 사면도들이, 하연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이렇게 총 9곡이 연주가 돼요. 점점 빨라진다는 것도 가장 영산회상의 엄청 큰 특징 중 하나인데 관악영산회상도 악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게요.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거의 똑같죠? 한 곡이 빠져있는데 과연 뭘까요? 네, 맞아요. 하연도들이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하연도들이가 빠져있다는 거 빼고는 다 똑같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악곡에서의 타령의 공통점과 차이점만 추려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구를 볼게요. 현악영산회상과 관악영산회상의 장구, 타령장단을 치는데요. 타령장단은 이 정간보와 같이 모두 공통되어 있습니다. 12박이고요. 덩기덕, 덕, 쿵기덕, 덕. 네, 이런 장단입니다. 다만 장구를 연주할 때 연주법이 약간 다른데요. 먼저 영상을 한 번씩 볼게요. 네, 채가 어디를 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네, 그러면 관악영산회상도 이어서 볼게요. 네, 이번에도 채가 어디를 치고 있는지 잘 봐주세요. 네, 현악영산회상의 경우 음량을 작게 하기 위해서 영상과 같이 채를 중앙이 아니라 가장자리 부분을 쳐줍니다.
그리고 관악영산회상의 경우 음량이 약간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풍성하고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첼을 연주하는 위치가 바로 정중앙이었습니다. 즉, 현악영산회상의 경우에는 첼을 변죽을 쳐주고요. 관악영산회상의 경우에는 첼을 장구 그 한 복판인 복판을 연주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피리로 넘어갈게요. 피리의 경우 이렇게 악기를 아예 달리 연주를 해요. 그래서 사진으로 먼저 보자면 네, 아래에 있는 게 세필이고 위에 있는 게 향필이에요. 현악영산회상의 경우 좀 더 크기가 작고 가는 세필이를 연주하고 관악영산의 경우에는 크기가 좀 더 크고 또 굵기도 굵은 향필이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각각 피리 부는 영상을 보면서 소리의 크기가 어떤지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영상을 한 번씩 또 보겠습니다. 먼저 세필이입니다. 네, 세필이 크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향필이 영상 바로 볼게요. 음량 크기도 잘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셨는데 어떤가요? 사실 영상이라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직접 들으면 좀 음량 크기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영상이라 좀 확실하게 음량의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피리의 크기는 좀 미세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 크게 막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음량은 실제로 들으면 향피리가 훨씬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악영산회상의 경우 음량이 작고 가는 세피리를 사용하고요. 관악영산회상의 경우에는 음량이 큰 향피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연화 대합설무의 반주 음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항무와 연화대무로 나뉘어 있었어요. 반주 음악도 이 항무와 연화대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항무의 경우 현악영산회상 중 타령을 연주하게 되고요.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듯 현악영산회상은 현악기를 중심으로 편성된 영산회상입니다. 그리고 실내악 구성으로 이제 실내에서 연주하는 음악용이란 뜻이죠. 검은고, 가야금, 대금, 양금, 해금, 세필이, 장구 단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각각 한 명씩 연주를 하는 구성이고요. 여기서 세피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 향피리보다 소리가 작고 가늘어서 실내악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피리이기 때문입니다. 연화대무의 경우 관악영산회상 중 타령이 반주음악으로 사용되는데요. 관악기를 중심으로 편성된 영산회상으로 주로 무용반주로 쓰이고요. 악기 편성은 삼현육각 편성이라고 해서 향피리, 대금, 해금, 장구, 좌고 이렇게 악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향피리는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데 그중 이제 그 관악기의 대표가 향피리인 거죠. 그래서 세피리보다 음량이 크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와요. 삼현육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삼현육각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삼현육각의 어원은 3개의 현악기와 6개의 관악기라는 뜻으로 삼현 그리고 육각 네, 이런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는 이 편성에 해금을 제외한 현악기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개의 현악기라면 현악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현악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완전하게 삼현육각 편성으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피리 둘, 대금 하나, 해금 하나, 장구 하나, 북 하나와 같이 관악기와 타악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가야금, 검은고가 제외된 삼현육각 편성은 조선 후기 단원 김홍도의 무학도 그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앉아서 치고 있는 북이 좌고이죠. 그 옆에 장구, 그리고 향필이 두 분이 이제 연주를 하고 있고요. 쭉 이어서 가로로 부는 관악기인 대금, 그리고 마지막에 뒷모습으로 해금 연주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23쪽을 보고 음악책 23쪽의 2번 학연화 대합설무의 반주 음악을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음악의 느낌과 악기 편성에 집중하시면서 들어보시고 맞는 것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그럼 반주음악 비교 감상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현악 영산해상 중 타령은 관악 영산해상 중 타령보다는 여린 느낌, 그리고 관악 영산해상 중 타령은 앞의 음악에 비해서는 힘찬 느낌의 음색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음량이 큰 악기를 관악 영산해상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악기 주자들도 현악 영산해상의 경우 이제 한 명씩만 연주를 하는 데 비해 관악 영산해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심 악기, 귀로만 듣고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현악 영산해상 중 타령에서는 양금과 단소도 같이 연주한다고 하였고요. 관악 영산해상 중 타령에서는 양금과 단소는 들어있지 않고요. 삼연육각 편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QR코드로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학연화 대합설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학연화 대합설무를 감상해 보았었는데요. 첫 번째로 학연화 대합설무란 학타를 쓰고 추는 춤이었고 항무와 연화대무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정제, 즉 궁중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항무와 연화대무의 반주음악은 각각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항무는 현악 영산해상 중 타령이었고요. 연화대무는 관악 영산해상 중 타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두 반주음악의 차이점은 어땠나요? 네, 맞죠. 현악 영산해상 중 타령은 여린 느낌, 단소, 양금 등의 현악기 위주의 악기 편성이었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단소는 현악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검은고가 중심이 되는 현악기 위주의 악기 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악 영산해상 중 타령은 힘찬 느낌이었고 삼연육각 악기 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악기 중심, 특히 향필이 중심의 악기 편성이었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묘제례학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